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지 3주가 넘으면서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예고 여부에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이미 100일이 넘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의혹들만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효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헌법재판소가 결국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보다 먼저 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4일입니다. 이날 선고를 하기로 지금 예고가 됐는데 당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좀 의외의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그럼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될까? 이 두 사람의 결정이 좀 연동되는 점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고민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주에는 뭔가를 좀 정리하겠다. 이 국면을 좀 종결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벌써 3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3월까지도 뭔가 결론이 안 나고 다음 달로 넘어갔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 상황을 정말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또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좀 앞두고 먼저 한덕수 총리 건부터 뭔가 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탄핵 정국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좀 이해를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고 시작이 된 게 벌써 2주 늦춰졌고 또 다음 주까지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그러면 결론이 실제로 다음 주에는 날까? 이게 정말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언제 되느냐가 온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를 기다렸던 게 참 드물 정도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중대한 사안인 거죠. 대통령을 파면할지 안 할지의 여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이번 주에는 날 것이다. 내일이죠. 21일 금요일에는 나지 않을까 했는데 선고 기일이 안 잡히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음 주까지도 그러면 안 나올까? 이건 정말 너무 무리기 때문에 지금 워낙 또 양쪽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전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지 않겠나. 그리고 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 이게 뭔가 심리적인 내전을 넘어서려는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희생자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이 갈등 양상이 이어지는 속에 아침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계란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협박성 글이 올라온다거나 실제로 폭력적인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 위태위태해 보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좀 불안함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판결, 선고가 나더라도 쉽게 아물기 좀 힘들 것 같고 후유증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사상 초의 계엄이라는 걸 발동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례를 봤지만 이번에는 그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갔고요. 보통 2주 정도면 최종 변론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거의 2배의 시간이 흐르면서 뭐든지 대결이 장기화되면 끊임없는 억측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국면을 해석하려고 하고요.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정치권이
본인들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광장으로 나가면서 갈등이 좀 심해졌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 법원을 난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 의원한테 계란을 투척하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아니라 상대를 굉장히 적으로 몰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의 뜻을 관철해야 된다. 그런 갈등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추상목 대행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광장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거나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의 그런 것들이 좀 더 위험하게 상황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차분하게 좀 관리하는 그런 것들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니까 이제 이런 갈등도 좀 고조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도 이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근거를 따지기 전에 자기들에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그것을 굉장히 가공을 하고 또 이렇게 전파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나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길어지면서 어떻게 될지 억측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렇다면 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것이 가장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느냐, 아니면 기각이 돼서 복귀하느냐, 그리고 둘 다 아닌 이거 자체가 요건에 안 맞았다라고 이제 각하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저는 파면되는 것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군대를 발동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 헌법소 정신에 이제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건 다 개인마다 지금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요. 본인의 지금 생각이 거의 신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마땅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통령 파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념화돼서 상대 의견을 지금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 희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탄핵이 좀 길어지네. 왜 이전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2주도 안 돼서 전원 일치가 안 나올까? 지금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내부에 뭔가 이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견의 실체는 뭘까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길어지는 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은 워낙 이게 내란에 해당하느냐의 쟁점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가 탄핵 소출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는 과정, 그리고 그 변론의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해소해야 되는 그런 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윤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자체가 어떤 그냥 개인 국회의원 한 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의 제1당의 매우 유력한 대권 주자의 앞으로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상황에서 파면이 됐을 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유력한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지금 무게감으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는 국힘이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굉장히 주목하는 민주당이나 그 비중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순서가 이재명 대표 선고 수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할 것인지 뒤에 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있을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이것까지 고려해서 뭔가 시일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국민들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취소로 인해서 석방이 됐었고 석방된 당시에 보였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큰 메시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추가로 내지 않겠다, 추가로 낼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기각이 될 것이다 혹은 기각이 되거나 혹은 각하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몸을 낮춰야 될 때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갔고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할 때까지는 본인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전처럼 계속 지지자들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여론 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헌법재판소에 뭔가 압력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특히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구치소를 나오면서 대통령이 일부러 그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쥔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보여줬다고 하면 그래서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몸을 낮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관저장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 결과 아무래도 다음 주가 좀 유력한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고 전직 군 출신 또 경찰 수뇌부 피의자들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란 재판들 이제 사실상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게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의 내용들이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죄 재판도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고요. 그 밑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내란 혐의 이제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군, 경찰, 수뇌부 등이 이제 그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심판이지만 내란죄도 형사 재판이어서 두 개가 성격이 다른 재판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의 또 내용상으로 보면 또 그 연계성을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내란죄 형사에도 내용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장하는 거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고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용현 장관도 그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무슨 좀 폐악질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그랬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얘기였고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랬습니다. 이건 내란이 아니라 본인들은 경찰로서 치안 임무를 종사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으로는 뭔가 몇몇몇 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내란 관련해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재판 속도를 좀 내서 이거를 하나하나 증거를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재판 결정과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이나 그리고 그 밑에 관계자들의 내란죄 형사 재판은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 수사가 진행이 된 지는 꽤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수사가 좀 가닥이 처진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간 느낌이 아니고 지금 뭔가 수사가 진행되다 만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필요성, 또 특검이 출범하지 못한 한계,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기부터 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요. 이 경호처의 벽에 막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지난 1월에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 2달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해도 검찰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4번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드디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고 내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경호처가 그 보안과 관련돼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된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에는 이제 계속 검찰이 이제 청구를 안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속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계엄을 둘러싸고 이제 관계자들의 얘기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지시를 안 했다. 뭐 국회의원 체포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아폰이나 다른 기록을 통해서 그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게 강력한 증거로서 이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란 종사자들의 기소 부분이 좀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그래도 특수본에서 주도를 해서 경찰과 경찰이 또 증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더 관련 있는 증거들을 만일에 확보를 해서 그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다른 증인들 불러가면서 뭔가 좀 그림이 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다음에 주요 종사자 혐의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돼 있습니다. 구속 취소돼 석방돼 있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던 군경 관계자들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야권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증언 번복, 대통령에 의한 압박, 뭐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아니 내란 우리는 명령만 받아서 수행한 것뿐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게 내란이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도 아닐 것이고 본인들은 아무도 죄가 없다.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대통령은 지금 구속 취소돼서 나왔는데 김영은 장관 같은 경우 나는 왜 여기 있냐 해서 이제 지금 계속 구속 취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 구속 취소하면서 이제 공수처의 그런 권한 문제를 좀 삼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고 특수본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훨씬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증거인멸 이런 우려 같은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력 투입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의 증언의 부분은 좀 있지만 그걸 입증하기에는 이게 워낙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어서 뭐 증거인멸 이런 우려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과 그러면 다른 밑에 내란 가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좀 일치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어야지 본인들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또 입을 맞출 수도 있고 징계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네. 자, 정치권은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과 지도부는 연일 이재명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것도 좀 윤 대통령의 석방이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걸 좀 좌지우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라는 것과 맞물렸는데 뭐 이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양당은 그냥 자기들의 정치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뭐 국힘이야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 뭐 기각될 것이다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과연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할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이 상황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도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가능성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반반인데 그러면 반의 상황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상대는 이재명 당대표가 뻔한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제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삼성그룹 회장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본인의 어떤 그 대선을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양당은 뭐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뭐 파면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양측 지지자들을 모으는 거는 향후 조기 대선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민주당은 어젯밤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난상 토론을 가졌는데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의총을 하게 되었고요.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을 했고요. 저희는 최상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구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참아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시점에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탄핵 개시는 어렵죠. 왜냐하면 개시는 한 2달 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했을 때 뭐 국민 여론이나 전반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하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묵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현행범이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명확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실제 최상목 대행을 탄핵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탄핵 추진 시기가 이제 또 그러면 관심인데 이제 이게 실제로 탄핵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어쨌든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해놨으니 절차를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시기를 갖고 좀 논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좀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모양이 어쨌든 펼쳐질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 어제 오늘 이제 굉장히 최대행의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조금 전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은 거기까지는 내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이거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반은 그렇게 넘어갈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을 때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이 전에 선례를 보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던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한테 다시 재판관 임명의 공이 넘어왔을 때 민주당 한덕수 그 총리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대행하고는 싸울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한다고 하면 또 그 공은 또 거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에서 임명을 안 한 게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한다고 촉구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아니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그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한간에서 그 판단하기로는 나중에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재판이 멈추는지 안 멈추니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촉구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야권이 탄핵에 나서게 되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이제 위헌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석 달 동안 거부권을 9차례나 행사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최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하는 헌재 결정을 본인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이행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또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태도들은 최상목 대행이 지금 무슨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이게 보는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최대행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재까지 판단했는데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했을 때 국무위원들도 우려를 표명을 했고, 이게 정말 그냥 한 명을 임명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임명을 했을 때 더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가. 양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지지하든 안 하든 양측으로부터 더 거센 비난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고심 어린 그런 걸 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숫자로 자꾸 이제 떠올리잖아요. 뭐 2달 동안에 거부권을 9번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럼 민주당한테 뭐 탄핵을 29번 했다는데, 그러면 최대행은 그럼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은 뭐 했냐, 거부권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글쎄요, 최대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참 돌파구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은 대진대 DMZ연구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들이 어지럽고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나 다 체포할 수 있다. 이거 좀 발언이 많이 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상목 대행이 네. 하는 행태를 보면 네. 그보다도 훨씬 심한 얘기를 들어야 될 그런 분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헌법을 가장 네. 안 지키고 있는 분은 최상목 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대행을 해야지 거부권 대행, 보류 대행,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 인용 판결이 났는데도 네.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헌재 결정이 윤석열 나오면은 승복해라. 네. 어떻게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자기는 안 지키고 네. 국민은 지켜라?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 네. 저도 추궁을 했지만은 박근혜 네. 특검 수사 때 미르재단 478억인지 네.
480여 원을 수금한 네. 수금 비서관, 네. 수금 사원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행이요. 예? 최상목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아남았어요. 네. 윤석열 한동훈이 봐가지고 거기 보온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적했지만은 네. 저는 그래도 음.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당 대표이고 네. 차기 대권 후보로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다 하면은 좀 말씀을 네. 신중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시정, 잡배, IS 같은 테러리스트, 내란 선동, 현행범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음. 김건희 여사 보세요. 네. 윤석열이 체포되니까 김신 가족부장한테 갔는데 네. 없어요. 없으니까 권총 총 가지면 뭐하냐?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네. 영부인이 할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네. 자기 부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꼴 됐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영부인이 네. 야당 대표를 총으로 쏴주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러한 것이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데 네.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경호원들이 가족부장한테 전화해서 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영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네. 이게 전화가 녹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검찰 포렌식에 네. 잡혀가지고 이번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네. 이관우 부장의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타난 건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더라고요. 네. 그건 뭐예요? 영부인이 할 소리예요? 또 대권을 꿈꾼다는 안철수 의원 네. 의사 출신 아니에요? 자기 모교 네. 서울대 병원에서 그러한 중대한 수술을 받고 거기에서 발표해서 얼마나 유독한 사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렇죠. 네. 그런데 칼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목을 긁히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뭐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던데. 그러한 것은 눈 감고 네. 이재명 대표가 저도 적절치 못하지만은 최상목 대행의 한 일에 비교하면은 네. 최상목 대행은 완전히 이중 인격자 아니에요? 거기에 네. 그렇게 막말 비난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다 얘기해도 말할 자격이 없다. 막말을 입만 벌리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막말의 성찬도 아니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체포되니까는 김신 가족부장한테 일종의 화풀이를 하러 갔는데 없으니까는 니들 총 갖고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말을 그렇죠. 근데 이건 그거는 사실상 네. 영부인이 지시한 거예요. 그걸 지시로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시로 볼 수 있죠. 총 가지면 뭐 하냐? 이미 잡혀간 뒤잖아요. 잡혀간 뒤지만은 자기도 네. 잡으러 올 것 아니에요. 아, 자기 잡으러 올 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화풀이든 뭐든 한 말이고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깡패냐 뭐 이러고 이준석 의원은 최상목 저 권한대행 정말 몸조심해야 된다. 뭐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거 뭐 패러디해 갖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치권이 지금 극도로 윤석열 헌재 결정이 지연되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도 잠을 못 자고 네. 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그러한 아무리 최상목 대행이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제1야당 대표가 자기 대통령 후보로 부동의 1등을 네. 지난 3년간 해온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지 못하고 네.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은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 보지 말고 달 좀 쳐다봐라.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부동의 1등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 뭐 몸조심하기 바란다 발언도 그렇고 계엄 성공했으면 연평도 꽃게밥 됐을 거다. 뭐 이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계속 뭐랄까 이렇게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이 나오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너무 잘 나오니까는 자신감이 이렇게 잘못 분출되는 그런 건 혹시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아침에 네. 저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네. 굉장히 안정돼 있고 소상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네.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네. 국민들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제1야당 대표, 네. 대통령 후보로서의 말씀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부적절했다 네. 하는 것을 같이 얘기 드립니다. 그나저나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하려고 이렇게 날짜가 안 나오는 걸까요? 지금 언론도 네. 모든 사람이 다 틀렸어요. 음. 그러나 네. 만약 내일까지 탄핵 심판이 윤석열 파면 네.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음.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과 네.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인가. 우리 정부에서요. 네. 국무조정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당국대학 부설연구소에 네. 용역을 줬어요. 그 결과 박근혜 탄핵의 손실 갈등 손실 비용이 1,740조입니다. 그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 1,740조. 영역 연구소에서 네. 이제 계량화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까지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TV 생중계한다.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결론을 내라. 파면시켜라. 네. 이것을 요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만약 이번 주도 넘긴다 하면은 다음 네. 주부터 헌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있는 거지 뭐 그런 말은 백관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쏘겠다는 말은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영부인이 할 말이에요. 아니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미울까요? 윤석열은 야당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계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곧 이재명 때문에 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게 김건희의 이재명을 총으로 쏘고 싶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 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김건희는 당나라의 축천무후고 우리 이조 왕조 때의 장희빈이다. 사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옥으로 간다. 아직도 안 가고 있으니까 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네. 모든 국정 파탄의 책임을 지고 김건희는 이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 그래서 갈 곳은 네.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약은 뭐 정치적 사망 선고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비상계엄 직전에 군이 그 시신 임시로 담는 백, 영현백을 3,000개 넘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를 해왔잖아요. 세상에 네. 아무리 무속을 좋아한다고 해서 네. 군산 비단 아신가? 야, 비단하시. 예. 그분한테 찾아가서 소위 혁명 주체 세력을 선정하는데 이 사람은 배반하겠냐 안 하겠냐 이따위 예. 수천 년 전에로 네. 돌아가서 이 쿠데타를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3,000명을 실제로 살해해서 거기 넣고 싶었겠죠.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저도 그 백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네. 이러한 계엄이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국회의원들의 용기로 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살려나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일까지는 최소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줘야 네. 나라가 산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3,000개 구입했다는 뉴스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게 설마 뭐 우리 정치인이나 민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이 계엄 전후로 해서 북한 원점 타격하라 해서 북한 공격해갖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지시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 그 경우에 우리 군 사상자 실제로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그거 대비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 글쎄요.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그 무속 계엄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그렇고 지금 관저에서도 조용히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성경을 네. 읽을 사람이 읽어야지. 읽을 사람이 따로 있나요? 성경을? 읽고 네. 행동은 반대로 하면 그래도 성경을 읽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부고 3일장 72시간? 이거는 무슨 말씀인 건가요? 아니 네. 윤석열의 구속 석법 취소를 네. 자기들이 윤석열 변호인들이 시간으로 계산해서 사법부에 냈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것을 수용하면서 네.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아라. 이 내용 아니에요? 네. 법원 행정처장도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네. 심지어 시험 문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 네. 최측근인 법제처장의 책에도 다 나와 있고 날짜로 한다. 이걸 지적하면서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집에서 상을 당했다 하면 부고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부고에 3일장이냐 5일장이냐 이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것을 아마 72시간 장이다. 120시간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제가 질문한 거예요. 하긴 그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48시간 시간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구속기간은 그동안 해방 이후 쭉 일로 계산을 해왔다고 하는데 좀 특이하기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일자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형법 등 전체 법안 개정을 해야 돼요. 구속은 10일간 한다 네. 하는 법을 구속은 240시간 한다. 이런 걸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법 개정 혼란이 올 거예요. 저는 근데 뭐 3일장, 5일장 이 말씀 들으니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하고 사흘 있다가 조기 대선 후보 예비 후보 공모해갖고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은 뭐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얘기는 하지는 아니지만
사흘장으로 해야 되냐, 뭐 5일장으로 해야 되냐, 7일장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언제 예비 후보를 공모를 해야 되냐 이거 갖고도 말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도 또 언뜻 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상 네, 말로는 국민의힘은 네,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은 탄핵이 인용된다.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극우 세력으로 네, 당권 도전을 위해서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 전광훈 이 세력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은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네. 저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그건 전광훈 세력 아니에요. 한동훈은 네, 국민 뜻대로 그걸 가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 됐지만은 네, 결국은 윤석열 뜻대로 갔잖아요. 이번에 또 책자를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결국 네. 윤석열 먼저입니다. 간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간보고 네, 국민 간보고 그게 간동훈인데 저는 정치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선고가 혹시 진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 같은 거는 민주당 안에서는 전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나 모든 학자나 모든 언론들도 네. 인용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인데 왜 저렇게 늦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데 거듭 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를 살리는 일은 헌재밖에 없다. 조속히 네.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